제가 하는 얘기들을 한번 골라서 한번 잘 챙겨서 일단 교육심리라고 했을 때 교육은 빼고 심리만 얘기를 해보죠. 심리학은 총 7가지 갈래가 있고요. 7가지 갈래 중에 5개, 2개로 나눠지는데 5개는 인간을 동물로 봐요. 우리 뭐 흔히 얘기하죠. 종소리 하니까 개가 침을 흘린다. 그런 그 조건으로 봐요. 나머지 2개는 뭐 인간학적 심리학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라 이거는 학문적 위상을 잃어버리고 가지지 못한 채로의 어떤 무브먼트로 봐요. 우리는 인간을 이렇게 봐야 된다. 뭐 이런 좀 이렇게 의식화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게 원래 심리학의 구성이었는데 이게 많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그 증거가 바로 심리학 입장에서 상담학은 학문이 아니었어요. 이게 뭐 학문이냐였어요. 왜냐면 학문이라고 그러면 실험과 검증이 되면서 이게 뭐 쌓여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상담은. 그런데 상담학의 이론은 바로 이쪽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동물로 보지 않고 인간 또는 신적인 존재로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게 이제 상담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담학은 다 목회자라던가 기독교 교육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꽉 잡고 있죠. 상담 협회들은. 그래서 목사가 상담하면 비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목사가 상담의 가장 전문가인 거예요. 왜냐면 이 상담학은 목회 상담 이론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아닌데요? 게시탈트라든가 이런 거 그렇지 않은데요? 그건 아주 조그마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가까운 이론들이고요. 게시탈트만 있겠습니까? 뭐 애니어그램 상담 아닌가요? 많죠. 네. 근데 애니어그램은 얼마나 인간을 신적인 존재로 보는데요. 그리고 그 기원은 오히려 500년, 1000년 이런 수도원 전통에서 뽑아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관점들은 심리학은 역사가 100년, 150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 이전 것들은 다 신학에서 철학이 파생되고 파생된 철학에서 또다시 심리학이 도출된 거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게 상담학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교육 심리를 논할 때 먼저 당신들은 과연 이 어떠한 관점으로 인간을 보시나요가 되는 거죠. 던진 질문은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조작 가능하냐 할 때 동물 조건 주면 그렇게 되는 조건으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일과 대상들을 보느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뭔가 또 다른 차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이제 아로마잖아요. 해야 될 얘기는 아로마라고 볼 때 미국의 주류의 심리학이 사실 이런 해부 심리학적 관점이 많았어요. 대부분. 뇌신경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여기에 많이 가깝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신경 전달 물질이니 뭐니, 그래서 콜라 먹으면 또 초콜릿 먹으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흔히 상식으로 말하는 것들이 다 이런 동물적 조건으로 인간의 존엄성은 없어요. 그냥 뭐 인격과 상관없어요. 그냥 그거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어디다 전극 붙여서 삐링 하면은 삥 계속 되게 행동한다. 계속 그런 얘기죠. 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학문이라는 게 대단히 많은 검증과 아주 막 깊은 그런 논리들의 축적을 통한 통찰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그렇지 않아요. 보통 대부분은 학문의 역사, 특히 과학 역사를 보면 대부분은 확률의 얘기입니다. 확률. 대부분은 확률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연구진이 만약에 100명이야, 10년 연구했는데 답은 확실하진 않지만
그냥 이 정도인 걸로 한번 가반수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쓰고서 엎어주고 이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이러한 심리학적 관점들이 이제 교육에서도 결국에는 사람을 동물로 바라보는 그런 이론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심리학의 예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미국에서 교실 창문을 30% 확대했어요. 크게 더. 그랬더니 애들의 문제 행동이 줄고 성적이 올라가더라. 뭐 이게 동물 조건이죠. 심플하죠. 네. 천장 높이를 높였더니 그렇죠. 상발성이 높아지고 네, 뭐 건물을 삐뚤어하게 만들었더니 애들이 더 다양해지더라. 이렇게. 네, 되게 난 뭐지 뭐 엄마 아빠는 열심히 어딜 보내는데 필요가 없네 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아로마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감정 우울도 사실 다분히 동물적인 요소가 많죠. 이걸 맡으면 이게 나옵니다. 해가지고 그 10가지의 케이스에 맞춰서 나를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다만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상담하기 인간을 인간답게 바라보는 관점이 심리학과 만난 그런 새로운 학문인 것처럼 교육이라는 인간의 어떤 그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개발 가능성들을 이야기하는 그것과 심리학이 만난 게 지금 교육 심리학이라고 볼 때 우리 아로마가 얼마나 이것에 유용한가를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유용한가 한번 제가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질문이고 갑작스러운데 일단 얘기를 해본다면 저는 저를 설명할 때 영성교육가라고 명함에 새겼었어요. 영성교육가. 그래서 영성이라는 걸 저는 계속 연구하는 목회자이기도 신학자이기도 하고 제가 공부한 신학의 계통이 목회 계통이 아니라 신학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목회 계통은 MDB라고 이렇게 합니다. 목회와 석사는. 제 경우에는 THM이라고 해요. Theology Minister죠. 그래서 이거는 신학 석사를 양성하는 과정이에요. 뭐 똑같이 목사는 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좀 더 학문적인 뭔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100명, 200명 한꺼번에 교육을 하지만 보통 THM 같은 경우는 여기를 수료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요. 지금은 THM 같은 경우는 소수 10명, 많아도 20명 이내에서 이 클래스를 세미나 이런 걸 진행을 합니다. 일단 원강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네, 그 다루는 방식도 좀 더 리버럴하죠. 그럼에도 이제 영성 교육가라고 얘기할 때 저는 논문을 영성이라고 썼고 이제 교육이라는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또 필드에서 이 영성을 어떻게 교육하면서 그 교육이 필요한 대상들에게 좀 저의 그런 독자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이게 선생님들인가요 혹시? 아니면 그냥 공부를 하신 분들인가요? 선생님들도 계시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접근해 나가면서 뭐 일반 학교에서 주는 학교 폭력, 뭐 성, 금연 이런 것들도 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다가 이제 이분들은 이제 심리를 넣은 거고 우리는 여기 아로마를 넣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다가.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관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향상심이 있다예요. 이건 제가 이제 필드에서 많이 경험한 건데 학교를 그만두고자 하는 애들, 그만둘까 말까 하는 애들을 학교에서는 숙려 대상이라고 해요. 학업 숙려 대상. 당연히 선생님들이 두 손 든 애들이죠. 저기 뒤에 가 있고 말썽만 부리지 마라. 교실 줄 테니까 핸드폰하고 하루 종일 놀다 가라. 이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을 저는 또 좋아하죠. 그래서 같이 이제 이렇게 해줍니다. 얼마나 제가 좋아하냐면 얘네들 데리고 밖에 나가요. 캠프를 열어줍니다. 학교에서는 비상이에요. 그러면 사고 나니까 학교 선생님들 두 분, 남자들 체육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캠프를 반복해서 열어주면
학교 정상 사실 돈도 쓴 거죠. 돈도 썼고 그래도 좋아진다면 해보겠습니다. 돈 없다 그러면 제가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와가지고 프로그램을 열어주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면 뭐가 되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선생님하고 연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 방향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 저랑 그렇게 캠프를 한 애들이 학교 선생님들하고 다시 뭐 지리산을 가게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연결해 준다던가 아니면 학교에 그 상근하는 상담 선생님들이 있는데 상담 선생님 애들한테 잘 안 가요. 애들이 상담 선생님 제가 이제 만약에 그림을 막 그리게 해줘. 그럼 그림에 대한 해석을 제가 뒤에다 다 일일이 적어줍니다. 그걸 상담 선생님한테 드리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 진로라던가 너희들 내년이 되게 궁금하지? 이제 상담 선생님이 하실 거야. 내가 이걸 너희한테 전달을 했어. 상담 선생님 나름대로 또 거기다 말 얹어가지고 해주겠죠. 그러면 맨날 텅 비었던 상담실에 이제 수십 명이 막 계속 줄줄이 오는. 그래서 뭔가 상담실이 이런 거였어? 라는 애들이 처음 경험하죠. 그렇게 해서 제 라이프 디자인 자체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터전에 다시 그라운딩을 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다 그러면 부모님의 역량을 강화시키거나 접근법을 다르게 해준다든가 하는 교육이 함께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겼으면 애들이 문제가 생겼으면 이걸 자꾸 아웃소싱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자신이 없거든요. 또 너무 소중하고 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들이 비전문가니까 전문가에게 돈 내고서라도 맡기고 싶지 옛날처럼 뭐 대충 풀었지 뭐 이렇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신감도 없고 조심스러워서 자꾸 아웃소싱을 주는데 저는 그게 그다지 좋은 방식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로마라는 건 그런 점에서 엄마가 아빠가 애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되거든요. 애가 지금 완전히 엎어졌어. 속이 다 뒤집어졌고 뭐 죽고 싶어, 뭐 화나, 뭐 학교 안 가, 뭐 등등등 소리가 나올 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어머니 같은 경우도 애가 학교를 안 갔어. 근데 우리가 교육 잠깐 하고 아로마 쓰게 했더니 다음 주에 바로 학교를 가. 그 지금까지 계속 학교를 가. 그래서 원래 여기를 10회를 끊었는데 애가 올 필요가 없으니까 엄마가 대신 와. 지금 이런 상태죠. 근데 이런 것들은 또 경험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지지를 받는다는 거를 경험을 했으니까 아는데 사실 또 생소한 사람들한테 이 아로마가 쓰면 좋아져요라고 말하는 게 되게 좀 사람들이 그냥 그 향 맡아서 뭐 한다고 향 맡아서 뭐 기분은 잠깐 좋아지는 거는 같더라 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저렇게 또 교육심이나 좀 더 이렇게 학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논문의 자료라든지 뭐가 보여지는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저는. 검색을 해보시면 판매들을 네. 판매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꼼꼼하게 그 주제로 몇 번 찾긴 찾았었어요. 저도 네. 찾긴 뭐 찾았었는데 보이는 게 있지 않아요? 몇 개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유인물을 하든지 잠깐. 그래서 판매드에 그런 거 좀 본 것 같거든요. 스트레스 해소 뭐 이런 것들은 많았던 것 같아요. 판매드에서. 근데 아무튼 이 심리학은 분명히 사람을 물질적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게 주류고 거기에서 아로마는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공간에 또는 뭐 시간에 또는 어떤 감각에 새로운 어떤 전환을 교육심리학에서 많이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활동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로마는 분명하게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KBS랑 합작해가지고 국선도가 했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했냐면 학교 떨어지거나 안 간 애들이 가는 형태의 대안학교가 있어요. 비인가 대안학교. 당연히 뭐 노랗고 빨갛고 문제는. 네. 근데 거기서 100일인가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게 다큐 마음에 나옵니다. 다큐 마음이라고 되게 유명한 거 있었어요. KBS 다큐 마음. 그 책도 있었죠. 네. 그래서 국선도 팀이 영상을 가르친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애들 문제 행동 많이 줄고 결석률 줄고
이런 사례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명상은 기본적으로 20분이어야 돼요. 그래야 무의식을 건드리고 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기도 어렵고 특히나 눈을 안구를 계속 움직이는 일상 습관이 있잖아요. 게임이라든가 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집중 20분은 정말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아로마를 함께 쓰면 이게 5분 이내로 충분히 20분의 효과가 나옵니다. 그건 제가 여기서 많이 진행을 했던 사례들이고 그거를 이분들한테 직접 경험을 시켜드리면 되죠. 이거를 하면서 숲 소리를 틀어주고 숲에 혼자 있다. 거기서 편안하게 쉬거나 또는 산책하고 있다를 경험시켜주세요. 방법 확실히 아시죠? 교호흡하면, 내려호흡하면서 숲 소리 틀어주는 거. 진행하실 수 있어요?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런 거를 할 자리는 아니에요. 분위기가. 네, 그냥 티타임 그런 거를. 좋아요. 그럼 알려만 주세요. 그래도 1분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할 수도 없나 1분도? 분위기가 그래요? 그럼 제가 또 다 아는 분들도 아니라 몇 명 아는 분에 제가 잠깐 껴가는 거라. 음, 그래도 냄새는 맡게 할 거잖아. 그래서 내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뭐가 될지 안 될지는 지금 몰라 사실. 아무튼 향기와 향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건 바로 뇌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하고 다른 이런 다른 감각들보다 가장 직접적으로 뇌 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해서 단 1분이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지금의 감정 상태가 1에서 10까지 놓고 볼 때 어느 정도인지를 일단 위치를 찍으시고 그다음에 단 1분이라도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라는 걸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교육 현장에서 또는 이런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어떻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걸 경험시켜주는 게 저는 뭘 배웠냐보다 결국 그냥 사람이던데 선생님들은 연수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사 연수를 많이 진행을 했어요. 상담가 연수도 많이 진행했어요. 다 시큰둥하죠. 안 들어와야죠. 워낙에 이제 접하시고 바쁘기도 하고. 들으신 것들도 네. 많고. 그래서 저는 주로 말보다는 체험 중심으로 가고요. 제 임상 중심으로 가고요. 심지어는 그 당신네 반에서 문제 있는 애들 사진 갖고 와보세요.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분석해줘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됐대. 저라면 이렇게 하겠는데요. 해보면 제가 정반대로 했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배운 걸로 중심으로 이렇게 상황을 보지 않아요. 해보면 다 자기 경험으로 상황을 봐요. 그래서 좀 미리 걱정하시기보다는 어차피 그 상황에선 내가 주인이잖아. 지금 다만 5분이 시간 주어도 거기서만큼은 확실하게 스타가 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자리인지도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요. 네, 준비를 해가시는 거잖아요. 우선 가지고 가봐서 네. 제가 할 수 있게 되면 한번 선보이고 싶었던 거죠. 네. 지금. 그러면서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미리 좀그 숲소리 틀어놓고 우리 좀 숲에 갈까? 최면이나 NLP 다 아니까 NLP 가서 다 했거든요. 저는 기본이에요. 그런 NLP는 기본적으로 감각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감각. 그래서 후각형, 시각형, 청각형 인간 나눠가지고 감각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표상들을 바꿔주는 게 만드는 건데 주로 말을 쓰죠. 말을 쓰는데 그런 모든 효과들은 이 향을 통해서 더 강화되고 쉽게 이제 새로운 신념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가 되거든요. 몸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리고 NLP 수업할 때 향을 쓰면 아주 강력하다라는 얘기만 해줘도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사람들은. NLP가 뉴로 랭귀지스틱 프로그래밍이잖아요. 그랬을 때 언어를 통해서 신경의 어떤 프로그램을 재프로그래밍 하겠다라는 얘기지만
네. 네. 근데 친했던 분이 그 NLP 그 프로그램으로 계속 너무 준비하셨던 분이 계시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NLP를 가지고 교사 연수 진행한다던가 상담사 연수 진행한다던가 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도 NLP에서 구구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직접 경험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 왜 안구 움직이는 것도 어찌 보면 NLP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NLP 할 때 L 이 랭귀지만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감각을 가지고 변형시키는 것도 NLP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경의 프로그래밍을 다시 만들어가는 일체가 다 NLP에 들어가요. 그래서 무드셋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잡아들이려고 하면 이빨로 털지만 이빨 털는 것만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무드를 잡아야 되거든요. 무드를 잡으려면 돈이 들죠. 네. 근데 제가 예스셋 많이 얘기하죠. 예스셋은 말로 하는 거죠. 무드셋은 상황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건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좋고 재밌고 맛있고 향 좋고 촉감 좋은 그거랑 나를 연결해 줄 때 그 여자가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를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한 감각이 나와 연관된다인 거거든요. 그래서 쾌한 감각을 함께 한 사람이 쾌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뇌는 감각과 감정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즐거운 영화를 보고 깜깜한 데서 그러면 그 즐거운 영화와 함께 본 사람이 동일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LP에서 향이라는 건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죠. 교육심리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요구되는 장르입니다. 소스를 궁금한 부분은 아니 지난번에도 이제 이렇게 아로마를 통해서 저희 이제 교육원에 이렇게 아로마에 대해서 강의하시고 아로마 잘 아시는 원장님도 전문적으로 계시지만 이렇게 상담하시는 원장님도 계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아로마 가지고 상담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원장님은 아로마를 가지고 지금 상담에 접목을 하셔서 어쨌든 아이들이나 좀 만나고 계시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래도 간략히 혹시 하시게 되면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살짝 나오긴 했지만 네. 그래서 내일은 소개하시고 필요하시면 와보세요 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하는 이 일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나라 1호 라이프 디자이너라고 말씀하셔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라이프 디자이너는 지금 국어사전에 올라있는 말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유행이나 미래 포럼인데 그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건 사람들이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왜 강남에서 일하다가 여기 왔는지도 전달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또 그중 아로마 원장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로마를 잘 아시는 분이어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 거죠.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 성 선생님이 또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제가 하는 일은 상담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라이프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아로마가 어떻게 접목되느냐. 먼저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상담 항상 이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저희 라인이 되면 제가 라이프 디자인 해주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해주시고 있는 거고 신원장님 하시는 것도 저는 라이프 디자인이라고 얘기하고 신원장님 밖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자,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말 자체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라이프 디자인인데 이 D는 헬라어로 데우스가 어원이라고 해요. 데우스는 신입니다. 그러면 신이 사인한 인생을
찾아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일이 라이프 디자인이죠. 이 속엔 당연히 인생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그렇게 하는 습을 도와주는 코칭도 포함돼야 되고요. 일반적인 상담 기법들도 다 동원이 돼야 되죠. 그리고 제 경우에는 여기에 바디워크도 많아요. 바디워크를 통해서, 왜냐면 생각으로 바꾸는 것보다 몸을 통해서 바꾸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이 수련 오래 하거나 진행한 사람들은 지금은 더 이상은 관념을 잘 안 하고 그냥 바디워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일이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라이프 디자인이고 이미 300여 학교에서 저는 계속 이런 일들을 해왔고, 현대차 캠프, 현대차 부부, 현대차 그룹 부부 캠프 그것도 계속 진행한다던가, 삼성물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간부 교육도 제가 하고 CEO 코칭도 이걸로 하거든요. 똑같아요, 방식은. 그런데 여기 아로마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이런 모든 기법들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죠. 라포가 쉽게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일단 신체적인 컨디션이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것을 진행하기가 되게 용이해져요.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보통 상담은 40회, 50회씩 끊어요. 그러면 1년을 매주 오는 건데, 내담자가 보호자 하루씩 계속 깨진다고 볼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드는 건데, 그랬을 때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면 좀 그게 막막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로마를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매주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할 수 있고, 스스로 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고, 특히나 위기 상담이라는 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있는 그런 경우인데, 그럼 밤 12시에 저를 찾아올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럴 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로마, 우리 감정 오일도 그렇고 평소에 나한테 맞는 아로마 그런 그 이제 패키지가 있다면 그걸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우울이라던가 분노라던가 충동들을 그 한 번 맞는 것, 정말 짧으면 1분일 수도 있는데 그것만으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정상이 되지 못할지언정 극단성은 분명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방법을 취할 수가 있죠. 저희같이 좀 이걸 어쨌든 좋아하고 아로마를 좋아하고 써서 효과를 본 사람들은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래 그렇게 해서 활용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로마가 좋다고 해서 구입은 했지만 그거를 또 향 맡으면 좋긴 하더라,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라는 분들도 사실 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저도 이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빨리 뭐 더 써야 돼, 많이 써야 돼, 늘상 써야 돼, 수시로 써야 돼 말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돼 이러니까 조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뇌량호흡법이라는 거를 만들어 놨던 거고, 네. 그쵸, 그런 거 이렇게 해서 손바닥에 해서 향이라도 좀 맡고 이렇게 해봐, 발바닥에다 발라봐, 그리고 또 이렇게 뭐 할 때 조금 마셔봐, 계속 얘기는 하는데 특히 그 감정 오일 부분은 연구진에서 연구가 된 거고, 그걸 가지고 나만의 아로마를 향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교호흡을, 그 뇌량호흡을 한다는 거잖아요.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원장님, 제가 나중에 보낸 게 있었는데 수정된 거, 이거 그전 건데, 이거 그전 건데 수정하기 전에. 그래서 네 개 오일, 그다음에 6개 오일을
해서 내가 좋다고 한 이거를 손바닥에 떨어뜨려서 한쪽 코를 막고 내량까지 숨을 당겨서 그다음에 반대쪽 코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를 반복하는 거죠. 이게 지금 뇌량 호흡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좌우뇌의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우리가 보통 한쪽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한쪽 뇌만 활성화되는데 그러면 어떤 극단성이 나타나게 되겠죠. 치우치고 뇌 건강도 그다지 좋지 않고요. 특히나 요즘 비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더욱더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비염도 완화시킬 뿐 아니라 이런 좌우뇌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래서 극단적인 거 아까 위기성 이런 것들을 넘어갈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고 그것도 중요한 건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를 꾸준하게 해주는 것만으로 뇌는 분명히 변한다라는 거잖아요. 요거를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네 개는 표면적인 현재적인 내 감정 상태, 6개는 보다 심층적인 또는 내 에너지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서 내 상태를 이렇게 좋음, 싫음으로 나눠서 해석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객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메타 인지가 정서적으로 가능하고 그 사실 명상이라는 게 바로 나를 이 메타 지점으로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를 학습에 받아들였을 뿐인 거죠. 메타 인지 학습법이라는 게. 그래서 어디론가 내가 치우치지 않고 정상적인 또는 항상적인 또는 근원적인 그러면서 거기서 떠올라서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초월적인 그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내 관점들이 또 의식들이 놓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들은 그 모든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꿈인데 오히려 그것을 상당히 용이하게 해준다라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거를 그렇게 잘 안 쓴다는 거잖아요. 안 쓰는 이유들이 주로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그쵸, 예. 그러니까 뭘 해도 처음엔 좋다고 하니까 구입은 하는 편이야. 근데 그게 꾸준히 잘 안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문제는 오일뿐만 아니라 아니, 모든 문제가 그렇지 맞아요. 않나요? 맞아요. 헬스도 요가도 저 다. 또한 그래요. 예, 저 또한도 오일이나 뭔가 영양제도 사놓고 좋다고 해서 샀지만 정말 3분의 1 먹으면 잘 먹은 거야. 그러다가 유통기한 지나서 버렸잖아요. 근데 워낙에 아로마는 제가 이제 저한테 너무 절실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효과를 받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빠져서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저처럼 네. 뭐 이렇게 건강에 대한 간절함이든 뭔가가 좀 없는 거죠. 그냥 향 맡으면 좋은 건 알겠어. 그렇지만 어떠한 이렇게 절실하게 그거를 꼭 써야 되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썼다 안 썼다 하게 되는 그러면서 아우 저거 그냥 있어 그러더라고. 어제도 통화하다 그래서 아무튼 내일 만날 때 꼭 다 가져오라고 했죠. 이제 이렇게 저렇게 늘상 갖고 다니게 로론이나 뭐 스프레이 내가 다 만들어 줄 테니까 다시 그때 이제 분명히 만들어서 줬는데도 그 활용이 계속 또 안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본사에서 이사님이 교육을 했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사업자를 육성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때 방법은 뭐냐면 내가 이걸로 얼마나 행복하고 수입이 생기는지를 반복해서 말을 해줘라 해요. 그걸로 인해서 근데 수입을 내시고 일하실 분들은 아니라 예. 그러면 이걸로 내가 마음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를 그렇죠. 계속 얘기해 주라는 거죠. 긴 설명이 아니라 어제 내가 찌뿌드 했는데 또는 꿀꿀했는데 날씨가 이래서 좀 그랬는데 하고 한마디 툭 그 다음에 내가 원래 하려던 얘기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찍듯이 가라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목회할 때 그 말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은 10번 말해야 알아듣고 100번 말해야 실행한다.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예 처음에는 많은 말을 했지만 못 알아들어요.
자기 신념대로 이렇게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전달하고 대신 부담 없게 가볍게. 이렇게 부담 없이 그냥 즐기면서 한다고 하면서도 또 이렇게 마음이 그래지면 그러니까 그 설득에 대한 건데 설득이 사람들은 이제 자꾸 연설을 하려고 해요. 연설 말고 대화를 해야죠, 대화. 대화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의도가 없다는 뜻이에요. 의도가 있으면 사람들은 정복을 당했다고 느껴요. 나를 정복하려고,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아주 싫죠. 그래서 의도가 없는 걸 우리가 보통 간증이라고 하죠. 저희는 어쨌든 의도가 있잖아요. 이 감정 오일을 해주면서 그들이 감정 오일을 통해서 오일이 와 이렇게 내 기분을 좋게 하고 이거 계속 써와야겠구나 하게 하고 싶은 의도가 있죠. 그런데 그 의도를 감추라는 게 지난주 그 본사 교육이었던 건데 그거를 감춰야 돼. 의도를 감추고 그냥 담담하게 나는 좋더라. 나는 이렇게 변했더라.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 변했다고 하더라.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달라졌어요 하더라. 그냥 그런 한마디 툭 던지고 그냥 원래 말하려고 하던 거 하고 또 툭 던지고 그러면 오늘의 예스가 예스가 아니고 오늘의 노가 노가 아니듯이 그 사람들이 지금은 시큰둥한데 어느 날 이게 필요한 날이 오겠지 라는 거죠. 그래야 지치지 않는다는 거지. 의도가 드러나면 서로 지치기 때문에 도에 관심 있으시니까 더 우리가 좀 싫은데. 의도를 감추는 게 제가 안 되네요. 의도를 드러내면 의도를 그러면 저도 불편해지고 상대방도 불편해지고. 네. 의도를 감추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생각하는 말이 이제 조장인데요, 조장. 조장한다고 하잖아요. 조장. 이 조가 만들조예요, 만들조. 이게 길장. 그러니까 내가 논에 갔는데 우리 논은 벼가 요만하고 성 사장님 그 논에 갔더니 벼가 이만해. 그래서 너무 배가 아파. 다음날 새벽에 몰래 가가지고 내 논에 가가지고 논을 쭉 모를 뽑았어 이만하게. 자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내 논에 벼는 다음날이면 다 죽죠. 이게 이제 조장이거든요. 그래서 내 논의 속도대로 뭐 추수 며칠 늦게 하면 되는 걸 그걸 못 참고 자꾸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럼 애들은 애들대로 헬리콥터 마음이 되는 거니까 생명력이 약해지고 또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사람의 관계들도 희박해지죠. 그들의 맥락, 또 속도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의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사업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야 되고 또 내가 지금 그냥 잡담하듯이 그냥 놀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결과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거는 간증을 힘있게 할 일이지 네가 나 따라와 뭐 내 말 안 되는 뭐 이런 방식은 아닐 겁니다. 제 얘기를 충실하게 의도를 좀 감추면서 내가 좋아진 상황만 막 설명하고 다녔었죠 처음에. 그랬는데 거기까지인 것 같은 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어필을 해야 되나 했는데 또 그거에 또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두고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스 세신이 무드 세신이 컨빈선이 자꾸 이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고 탑 퍼널, 미드 퍼널, 바텀 퍼널을 자꾸 얘기 드리고 그게 어쨌든 뭐 나름의 노하우니까 이 세상의 노하우니까 그리고 유형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얘기 드리는 거고